내가 선명하게 보여줄 곳만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강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좀 녹아들게 써야 된다는 얘기. 차라리 예쁘게 뭉개는 게 좋겠지. 흐리기 있어, 렌즈 흐리기. 이런 식으로 렌즈를 이렇게 효과 범위 늘려서 흐리면 저게 뿌옇게 처리가 돼요. 흐리기를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이 정도로 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필터 들어간 것처럼. 커튼이 흩날리고 창가가 있고 햇빛이 비춰지고 의자가 책상 위에 앉아 있고 얼굴도 잘 나왔네요. 요게 이제 1번이 이제 그림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떻게 좀 파악하면 좋냐면은 3등분 같은 걸 좀 해주면 좋아요. 요 교차점들 있죠, 이렇게. 이 교차점들에 해당되는 보여줄 곳을 배치하면 좋아요. 여기 있는 요 교차점이 여기랑 여기 점 3등분 정도 되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여기에 얼굴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쯤에 이렇게 좀 캐릭터의 얼굴이 들어가 주거나 눈의 위치가 여기쯤에 있거나 하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그림에서 얼굴로 시선이 꽂히게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 그림을 살리려면은 요만큼을 잘라서 얘를 좀 크게 확대시켜서 여기에 얼굴이 배치되도록 만들 거예요. 훨씬 얼굴이 당연히 커지니까 잘 보일 수밖에 없고, 그죠? 시선이 얼굴로 가게 돼요. 근데 이 그림에서 아쉬운 건 또 이제 딱딱한 인체가 또 아쉬워요. 그래서 딱딱한 인체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 퍼즐을 따라해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냐면은 무게중심 때문에 그래요. 무게중심. 얘가 뒤로 손을 짚고 있잖아, 그죠? 그럼 무게중심이 약간 뒤로, 등 뒤로 이렇게 밀리면서 엉덩이는 좀 앞으로 빠지고 무게가 뒤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짚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직선적으로 나왔어요. 얘는 살짝 보면 사선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바꿔줘도 조금 더 유연하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의자를 앉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의자를 앉을 때 일반적인 사무의자를 앉을 때 살짝 뒤로 좀 누워진 형태의 의자를 앉게 돼요, 실제로. 인체 공학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체에 맞게 뭔가 설계된 거잖아.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게 되면은 좀 부자연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편안하게 이렇게 뒤를 기댄다는 거는 중심이 뒤로 이동하면서 살짝 눕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초보자들은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크로키를 많이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때부터 크로키라는 거는 맨 처음 입문자가 할 수가 없어요. 입문자가 할 수가 없고요. 우리 같이 좀 이렇게 기본 이론 3개월 과정 같은 걸 좀 거치고 페아트를 이렇게 좀 진입을 좀 해보고 모작도 한번 좀 진행해보고 할 정도까지 돼야 이제 드디어 크로키를 시키기 시작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해봐야 따라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어떤 거를 보고 모작하거나 따라 그릴 수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크로키를 병행하고 자연스러운 인체 흐름을 가져가도록 이제 연습들을 많이 시키죠.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걸 얻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리. 아니 이렇게 완성할 거야를 이게 빨리 보는 사람이 이제 구체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게 다행히 이제 포즈를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작하듯이 일단은 진행을 해보면 문제 없을 것 같고, 모작하듯이. 이제 더 매력적으로 하시려면은 AMS가 나를 좀 바라보게끔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데 지금 AMS가 나를 보지를 않아. 나를 보게끔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전달력이 좀 강해져요, 그림이. 색 까니까 이제 좀 보이네요. 이런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정보값을 바꿔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테일들, 머리카락 디테일들 다시 한번 스케치해 두듯이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러프하게 한 거 좋아.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한 번 더 하고, 이상하면은 지우고, 이상하면 지우고 덧대고 지우고 덧대고 하면서 머리카락을 결정을 해주는 거야. 지금 이만큼을 머리카락 하겠다고 잡아놨잖아. 여기까지가 앞면인지 옆면인지 그건 다 정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다음 주에 어느 정도 해온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시안으로 하느냐 2번 시안으로 하느냐, 이거는 두 개 다 진행도를 좀 보고 결정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보고 이제 모자카듯이 진행하라고 시켰거든요. 이게 이렇게 온 건 이제 얼굴 쪽은 많이 참고를 했잖아. 이게 이제 참고야, 참고. 이게 참고. 근데 왜 이런 거는 참고를 안 했냐 이거지. 똑같으면 안 돼. 저작권에 걸려 바꿔야 될 것 같아.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건 일단 똑같이 그리고 난 후에 바꾸라니까. 똑같이 그리고 난 후에. 어색한 게 없을 정도로 원본과 포즈나 이런 게 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원본처럼 일단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바꾸는 거지. 그거를 이제 뭐 손의 각도를 살짝 바꾼다든지 얼굴 각도를 살짝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 나중에 응용 모작 할 때는 나중에 하야트를 직접 들어가 보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걸 이제 느끼거든.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내 맘대로 참고 자료 보고 모자카듯이 하면 되겠지라고 쉽게 접근하는 했는데 막상 자료 다 있어도 그걸 조합하는 게 난이도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 경험해 보는 거죠. 그게 우선은 넘어야 할 벽이에요. 모작에서 이제 창작으로 이제 슬슬 넘어가는 단계. 벚꽃잎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전달되지 않나 그죠? 이렇게만 해줘도 돼. 굳이 이 배경을 막 그려 넣어야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 그려 넣은 이제 배경을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실루엣 먼저 잡는 느낌이지 않나 그죠? 이렇게 먼저 해놓고 하는 거야. 저걸 막 하나하나 연필로 따고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실루엣이 좀 예쁘게 나왔을 때 우리가 드디어 선을 따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얼굴 쪽 보이고 시선이 1초 만에 얼굴로 꽂히는 게 보이죠. 제가 뭐 지금 디테일하게 그린 게 한 개도 없잖아. 뭔가 잡아나가는 과정 알겠지?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상상해서 하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기존에 누군가 그려놨잖아. 예쁘게 AI든 뭐든 구성을 해놨잖아. 근데 그걸 일단 파악을 하는 거야. 왜 이 그림이 딱 내가 1초 만에 보자마자 얼굴에 시선이 꽂힐까를 보는 거야. 약간 이렇게 커진다고. 이렇게. 약간 엉덩이가 뒤로 빠지잖아. 그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카메라와 이렇게 다가오듯이. 얘처럼. 다가오듯이. 점점 위로 올수록 커지듯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지금 레이어가 너무 많이 쪼개져 있는 상태잖아요. 배경과 캐릭터를 분리시켜줘야 돼. 배경 레이어와 캐릭터 레이어를 분리시켜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캐릭터보다 앞에 있는 배경 이런 꽃 같은 거나 이런 레이어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캐릭터 레이어가 그 뒤에 중간쯤에 올 거고 맨 뒤에 배경 레이어가 있을 거예요. 이 세 개를 일단은 총 레이어가 그러면 3개 정도 나오겠죠? 3개로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배경이 있고, 그죠? 캐릭터보다. 뒤에 있는 배경이 있잖아요, 캐릭터보다. 그러니까 캐릭터보다 앞에 있는 거는 캐릭터보다 위에 레이어가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렇지. 레이어를 더 만들면서 쌓아 나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캐릭터만 할 때는 유의점이 뭐냐면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만 디테일을 올린다. 먼저 얼굴부터 올려야 효과적이겠지 그지? 얼굴 주변에 디테일을 먼저 올려주는 거예요. 채색할 때 유의점은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을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1차 명암 끝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치는데 초보 때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묶어서 치는 게 어려우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쪼개서 쳐야 될 거예요. 쪼개서.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나오듯이 하는 게 초반은 어렵거든요. 색깔을 칠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하고 싶으면은 대생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좀 어려우면은 그림자 수업까지 했죠. 그림자 수업할 때처럼 크게 묶어서 쪼개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제 방식대로 하면은 헷갈릴 거예요. 어디까지 좀 해봐야 알겠지만 그죠? 얼굴 주변에 디테일을 파라는 게 뭔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굴까지 이렇게 만약에 파는데 성공하면은 이 밑에는 오히려 더 쉬워요. 오히려 옷 같은 경우는 명암 같은 게 좀 더 단순하거든요.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어려워요. 지금 이 이미지에서도 깔끔하게 단색깔이잖아요. 밝고 어둠밖에 없어. 이런 느낌으로 일단 예쁘게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 터치감을 넣어서 뭔가 명암을 더해보거나 할 수가 있어요. 질감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힌트예요. 이게 색칠 잘하는 팁이야 이게. 먼저 초반에는 단순하게 깔아도 이쁘게 만든다. 요게 이제 팁입니다. 여기 이런데 이제 뒤통수 있는 데랑 앞머리랑 지금 구분 안 되잖아요, 그죠? 요 사이에 이제 선 같은 것 좀 넣어줘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내가 어떻게 할지 디자인을 안 정한 거니까 머리카락을 한번 넣어 봅시다 우리가. 머리카락 어떻게 형성할지 아직 정한 게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잘 모르지만
해보는 거죠. 이게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그림을 어렵게 하시는데 이렇게 할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볼 때는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해요. 여러 개 사진이나 참고 자료들을 짜집기 한다고 그러죠. 짜집기 해가지고 좀 참고 같은 걸 많이. 결국에는 이제 불규칙에서 이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면은 예쁠 수도 있고. 색깔도 한번 바꿔보죠. 핑크핑크하게 바꿔보죠. 이쪽에 붉은 계통에서 알차 채도가 높여주면 되겠는데 이거 밝기를 좀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얼추 어울릴 것 같으면은 이제 써먹는 거고, 이렇게 많이 꺾이는 것까지는 내가 좀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지우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면은 자연스럽겠죠. 우리가 진행하는 머리카락 방향성이 여기로 올라왔다가 중력에서 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로 꺾여서 뒤로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도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제2, 3에 대한 가닥도 자 여기서 이 파란색처럼 뚝 떨어져서 이 방향성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얘도 똑같이 말리는 거죠. 이렇게 말려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뚝 떨어져서 약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더 나가도 되는 거죠. 아니면 얘만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렸는데 이러면 조금 어색할 수 있죠. 혼자 따로 영향을 안 받고 따로 넣는 듯한 느낌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진 같이 뭉쳐 있다가 이렇게 말리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죠. 그림이 어려울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채도 바꿔가지고 결을 조금 따라주면 되겠죠. 원인이 이거예요. 막 이렇게 휘갈게 났는데 이 손 이거 그리신 것처럼 외곽을 모양을 딱 결정을 하는 이 선을 그어주면 이제 마무리가 되어 보이는 건데, 이렇게 그렸는데도 뭔가 어색하니까 계속 고치다가 이제 시간만 보내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그거는 이제 뭘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니까 그렇게 할 바에 저는 이제 AI 도움을 받으라는 거지. 차라리 자기가 이제 좀 거부감이 덜하다면. 만약에 거부감이 너무 심해, 나는 AI 절대 쓰지 않을 거야,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내 각도하고 비슷한 구도 혹은 비슷한 각도의 머리카락 있잖아요, 그죠? 참고자료 가져와야지. 참고자료 가져와서 이렇게 머리카락 그렸으면 좋겠는데 요걸 보고 내 거에 적용을 시켜야지. 요걸 보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AI 쓰기 싫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참고를 해서 하시면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저 머리카락 같은 거는 가져와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을 해도 어차피 똑같이 안 그려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프로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리려고 해도 느낌이 약간 자기 스타일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껏 보고 그리시면 돼요. 마음껏 참고하시고. 결국엔 자기 스타일대로 수렴하게 돼 있다. 그래서 모작할 때는 저작권이라든지 너무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껏 따라 그려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같으면은 이런 실루엣들을 보고 정리를 한번 싹 한 다음에 저 느낌이 났나 좀 구현을 해봐야죠. 이런 식으로 얼추 한 여러 번 정리하면은 이제 결정을 하겠죠. 본인이 어떻게 머리카락을 하겠다, 여긴 앞면이다 뒷면이다 등등 자료를 이제 보고 디자인을 결정을 하겠죠. 그림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스케줄을 짠 다음에 월요일 날은 내가 팔 그리기 해야지, 다음날 머리 그리기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그리고 싶은 거 그리다가 안 돼. 지금 팔이 안 그려져. 지금처럼, 그죠? 그럼 이거를 그려내기 위한 공부를 해야 돼. 지금 내 그림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게 내 지식이 되는 게 빠르잖아, 습득하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야. 이게 진짜 그림 빨리 느는 공부법이지, 루틴처럼 그건 이제 자기만족이거든요. 나는 그림 공부 이만큼 많이 하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림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이제 약간 그 수학 문제 풀듯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되고, 내가 일단 그리고 싶은 거를 그린 다음에 표현을 한 다음에 그걸 구체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자료를 참고하거나 이런 공부들을 덧대 나가는 거예요. 살을 붙인다고 하는데, 표현을 살을 붙여 나가면서 이거를 완성하기 위한 공부를 하시면 돼요. 4주에 한 장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힘들어지는 거야. 본인도 작업하는데 굉장히 지치게 되고, 4주 동안 한 장의 그림을 계속 쳐다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질리기도 하고 딴 거 그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실 건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오히려 힘을 더 내서 마지막 완성까지 끌고 가주는 힘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칠 곳만 체크해주고 작업 좀 해보세요. 요 팔 부분 수정 다시 하시고요. 뒤에 여기 부분이 다 어색해요. 이건 저번 주에 내가 했던 내용이라 오늘은 또 뭐 제가 다시 그리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바닥에 지금 닿아가지고 이렇게 물리적인 작용을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꺾인 느낌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오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종이가 접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려 있는 거죠. 말려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쭈쭈쭈쭈 떨어지듯이 머리카락의 형태가, 지금 뒷머리카락 형태가 나와줘야지만 마무리가 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마무리가 돼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정보값이 다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모작할 수 있으면 이제 페아트 그려보자 하는데, 실제로 페아트를 들어가면 다들 그렇게 돼요. 모작 실력만으로 이게 응용이 안 되는구나, 내 그림 실력으로 다 치환이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고, 응용을 할 때는 내 실력의 한 4분의 1 정도? 그것만 발휘된다고 보시면 돼요. 모작을 내가 거의 뭐 8, 90% 이상 비슷하게 그린다고 할 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자료 보면서 진행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막 벚꽃 표현한다 그지,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 뒤에 있는 색감과 일단 동일하게 만들어 줘야 일단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약간 효과를 줘서 오버레이 같은 거나 이런 걸 주거나, 아니면 곱하기를 주거나, 살짝 이렇게 묻혀주거나, 아니면은 이거 위에다 그냥 또 레이어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환경 광원을 뿌려버리는 거죠. 일부러 뭉개야 돼. 요게 지금 너무 쨍하게 이질적으로 살아있어. 그렇다는 거는 일부러 이렇게 지워내서 내가 선명하게 보여줄 곳만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강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좀 녹아들게 써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뭐 나무도 이렇게 추가되고 그러잖아, 그죠? 브러쉬가 또 합성해서 내 상황에 맞게끔 또 써야 되고,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 또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걸 또 여기에다가 영향을 받게끔 만들어야 돼. 얘한테도 얘 위에다가 똑같이 동일하게 오버레이나 이런 색상들의 영향을 받게끔 만들어주고, 주변에 뭐 이렇게 붉은색이다 그러면 나무에 붉은 균을 묻혀서 어두움을 또 표현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진해지는 부분은 수작업으로 해주든지, 뭐 진해지게 밑에다 그림자 같은 것도 넣어줄 수 있는 곳은 넣어주고, 디테일하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공략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색과 어우러지게 이런 식으로 합성해서 좀 디테일을 올려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뭉개도 돼요. 현실적으로 뭉개려면 이렇게 뭉개는 것보다 차라리 예쁘게 뭉개는 게 좋겠지. 예쁘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번에 알려줬던 필터 기능 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면은 지금 너무 선명하잖아, 그죠? 여기가 얘만 필터 먹여서 흐리기 있어, 렌즈 흐리기. 이런 식으로 렌즈를 이렇게 효과 범위 늘려서 흐리면 저게 뿌옇게 처리가 돼요. 흐리기를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이 정도로 난다는 거지. 적당히 주면은 이제 예쁘게 흐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필터 들어간 것처럼. 그럼 이제 렌즈 이 효과가 들어가면서 어떤 거는 뿌얘지고 어떤 거는 선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선이 얼굴로 향하도록, 얼굴이랑 이쪽으로 향하도록, 내가 내 시야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간들은 다 이렇게 뿌옇게 처리하는 거야. 내가 보여줄 곳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시켜가지고 그냥 끝내면 돼요. 지금 더 이상 뭔가 선명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것만, 얼굴만 예쁘게, 벚꽃 잡는 것만 예쁘게 표현되고 나머지는 뭉개듯이 나오는 게 낫다.